안녕하세요. 공학박사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5월 7일 기준으로 해외 선물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발언을 통해서 대중국 관세 폭탄 발언이 있었지요. 이거는 이제 협상용 엄포일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어저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2% 폭락장의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대중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미국의 무역 대표 라이트 하이저의 발언이 결국에는 이제 투매 심리를 좀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대중 추가 관세를 남겨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으로선 좀 받아들이기 녹록지 않은 그런 조건이 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라이트 하이저 쪽으로 의중이 기울었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앞으로의 협상 타결이 결코 좀 쉽지 않겠다라는 분석을 나왔습니다. 오는 10일 자정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 라이트 하이저의 발언, 그리고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대중 추가 관세를 남겨둬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은 중국으로선 좀 받아들이기가 녹록지 않은 조건이 되었는데요. 중국 또한 최근 무역 협상에서 기존의 합의 내용을 뒤집는 등의 강경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죠. 그런데 그 원인, 그 배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경제 성장과는 좀 다소 먼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서상 제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듯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에 합의하면 결국은 서방의 고개를 숙이는 그런 굴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경고에 중국이 양보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서 추가 양보안을 이렇게 거부하게 된 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양국 간 협상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쟁점으로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이 부과한 기존 관세를 철회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가 남아있고요. 합의사항 불이행 시 미국의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 보조금 삭감, 그리고 기술이적 강요 금지 등의 합의안의 실효성을 높일 이행 메커니즘 등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 재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남아있는 마지막 쟁점도 넘어가야 할 산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유로존 또한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부각된 요인이 어저께 있었는데요.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3월 제조업 수주액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증가율인 1.5%를 크게 밑돈 전월 대비 0.6%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로존에 대한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또한 어저께 1.4% 하락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국에는 위험자산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양국의 충돌이 다시 격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에 타격이 올 것이고 이는 곧 원유 수요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급부상하면서 1.4%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이란을 대상으로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의 항모 전단과 폭격기 등을 배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란 기준으로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심리전에 불과하다 라는 모습으로 특별한 군사적인 대응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이런 이란의 원유 퇴출에 맞서서 서서히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
이렇게 산유국이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감에 보태서 추가적으로 유가 하락에 힘을 보탠 셈이 된 것입니다. 어저께 크루드 오일이 하락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는데요. 크루드 오일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 또한 큰 폭의 하락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골드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골드나 엔화 상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들은 조금 매수의 힘을 좀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글로벌 정치, 경제, 지리적 이런 이슈는 해외 선물 시장에 변동성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려감이 부각될 때에는 좀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특히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될 테고요. 물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나 통화 상품들은 반대의 포지션을 가져야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강했었고요. 결론적으로 주식과 다르게 해외 선물은 매도와 매수 양방향으로 수익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고 기술이 있고 매매 기법이 있다면 수익의 기회는 상품별로 다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항생지수는 어저께 차트를 거의 보지 못한 관계로 오늘 리뷰에서는 생략했었는데요. 조만간에 HFCP와 TW 동신호가 발생될 경우 진입부터 청산까지의 그 수익의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오늘은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최대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매주 수요일마다 11시 30분에 발표되는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 오전에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오전 10시 30분에 발표 예정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지표는 항생 지수 선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지표 발표가 된다라는 것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매수,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매도, 해외 선물의 매력인 거죠. 그런데 해외 선물의 매력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수익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한 달, 1년 이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 잔고가 매일 불려지고 수익금을 바로 인출할 때의 그 짜릿한 즐거움은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원칙 매매를 꼭 지켜서 해야만 되겠구나 라는 그런 동기부여까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제가 배운 매매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똑똑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누적 수익을 쌓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간단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 직통 휴대번호입니다. 문자 신청하시면 어떤 식으로 해서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매매 원칙을 사수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처럼 해외 선물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 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